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모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XRP 역시 25센트 어제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첫째 날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한데요, 최근에 사정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투자는 항상 여윳돈만 가지고 신중히 분산 투자와 함께 장투를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듣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제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2년에서 3년 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도 호재가 나온다라고 해서 가격이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몰빵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하시라고 수십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한 제가 한두 달 전부터 XRP 가격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견디실 분들은 손절 치세요 혹은 다른 코인 타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 말 듣지 않고 제 탓 하시는 분들 나보고 어쩌라고.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프트가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유럽에서 작업증명 기반 국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위프트는 엔드-투-엔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유럽 시장 내 영업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제 좀 안되겠다 싶으니까 그것도 작업증명 기반의 기술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작업증명, 한계가 뚜렷한 작업 방식입니다. 또한 결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결제를 할지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이러다가 또 지들끼리 스위프트 코인 이런 거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냥 나와 있는 거 가져다 쓰라고 이 양반들아. 정말 답답하죠.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소식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정보들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가 공개한 그런 데이터들인데요. 첫 번째로 7월 기준 지난 1년간 투자자 보유 수량이 가장 많은 암호화폐는 XRP와 모나코인, 그리고 투자자 비트코인 현물 보유량 1월부터 감소 추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투자자들의 XRP 누적 보유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엔화 표기 가치가 XRP를 추월했다라고 하죠.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XRP가 따라가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들이 조만간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국내에서는 XRP를 던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XRP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이 보유 숫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닌가, 또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분, 줄리아 체럴레이라는 CNN의 앵커분이시죠. 트위터에서 직접 XRP와 리플사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원래 오늘 방송 예정이었던 빵형과의 인터뷰는 내일 방영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이 9.11 사태를 추모하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인터뷰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동부시각으로 9시 30분 방영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도 일단 리플과 XRP를 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음모론 비스무리한 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9.11 추모하는 것 때문에 인터뷰를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인터뷰는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어제까지 말짱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 갑자기 미룬다? 이 뭔가 수상하다. 니들 혹시 무슨 압력 행사하는 거 아니냐? 압력 받은 것은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두고 보면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돌연 취소하는 것은 저도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차트 관련된 지표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가격은 떨어지면서 RSI가 동시에 올라가는 것을 불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토시 차트상 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씁쓸한 소식, 오늘 좀 씁쓸한 소식이 많이 있는데, 나스닥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리플사가 머니그램의 주식을 파트너십 그리고 투자를 함으로써
350%나 올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딱 이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리플사가 머니그램을 막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같이 좀 갑시다. 참 진짜. 그 다음엔 약간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운 엑스래핏 잠재적 파트너가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죠.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인 XRP 올빼미, XRP 아울씨가 이래저래 조사를 하고 뒤져보다가 이 머니레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발견하게 됐고, 이 회사에서 발행을 해낸 보고서를 또 뒤적뒤적 거리다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2018년 4분기 그리고 2019년 2분기 해가지고 페이먼트 서비스 리플 딱 나와 있습니다. 물론 스위프트도 같이 나와 있긴 한데 리플이 발견이 되었고,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찾아봤더니 이런저런 설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회사 머니레벨 플랫폼은 리플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리플사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과 환전, 그리고 리플사의 송금 네트워크도 지원을 한다. 또한 리플 트랜잭션 프로토콜 혹은 리플 프로토콜은 분산화된 인터넷 프로토콜과 컨센서스 레저 그리고 XRP 위에 설계가 되어 있다. 또한 이 머니레벨 플랫폼에는 3단계에 걸쳐가지고 머니레벨 플랫폼을 확장하게 될 텐데, 3단계를 보면은 이들의 앱인 스마트 MR 모바일 뱅크의 기능을 사용하게 될 때 돈을 송금하는 데 있어서 법정 통화를 암호화폐로, 그러니까 XRP로 바꾸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바로 엑스래핏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들의 시스템 내에서 적당한 시간에 걸쳐서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들이 필요한 것 같죠.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최소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름들이 하나둘씩 더욱더 많이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RP 에스크로에 관련된 소식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7년부터 리플사는 에스크로에 550억 개의 XRP를 묶어놓고 매달 10억 개씩 풀어서 물량을 판 후에 남는 물량을 다시 락업하는 과정을 거쳐왔었죠. 보통 평균적으로 리플사가 10억 개를 꺼냈을 때 판매하는 물량은 15에서 25%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자로 에스크로 물량을 확인을 해본 결과 리플사가 들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은 이제 500억 개가 좀 안 된다라고 하죠. 494억 개 정도가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 풀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0억 개 중에 반 이상이 드디어 시장에 풀려 있겠고요. 리플사는 전체 물량의 반이 안 되는 양을 에스크로에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반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XRP 절반이 시장에 풀리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파트너들도 많이 유치할 수가 있었고,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커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가격 상승이 저하되는 것과 직결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리플사는 더 이상 XRP를 팔면 안 된다라고 운동을 하고 나섰죠. 이런 주장에 맞서가지고 반대파도 이렇게 결성이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사를 잠깐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매각 반대에 맞서서 매각 찬성 운동도 생겨났다. 리플 재단 보유분의 지속적인 XRP 매각이 가격 하락을 유발시킨다고 리플 재단 보유분의 매각을 중지하라는 운동에 반하여 XRP의 매각이 유동성을 높인다고 매각을 찬성하는 운동 또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단의 XRP 매각 사업 방침을 지지하는 활동 측은 보다 경제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리플사는 XRP를 더 매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며 Ripple must increase the dumping of XRP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물량들을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더욱더 많이 풀어낼 수만 있다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물론 사업 자금을 위해서 XRP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 XRP를 팔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자연스럽게 시장에 풀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싸움을 어느 정도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가져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은 아직도 신기술이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리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막 시작한 그런 회사이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런 회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되진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좀 가지게 되고요. XRP 홀더들이 가장 바라는 XRP의 상승은 실질적으로 XRP가 적극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제 금융 분야가 중심이 되겠지만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XRP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 풀려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가격 상승과 전체적인 성장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디 두 마리 퇴깽이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XRP가 지금부터라도 적극 활용될 모습과 가능성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면서 사용처의 더 많은 확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과 XRP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새로운 자금 유입으로써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멕시코의 빗소조 엑스래핏 거래소인데요. 머니그램 발표 후에 꾸준하게 상승했었던 유동성 관련 볼륨이 최근에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9월 10일인데 이분이 자다 깨가지고 10월 10일로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신기록을 이렇게 내게 됐기 때문에 계속되는 발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당연히 있겠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각을 두고 이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 보시면은 거의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암호화폐들이 대부분이고, 제대로 된 생산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부럽고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런 프로젝트를 찾아서 분산 투자를 하시거나 아예 그런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상을 딱 필요하신 분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XRP를 던지고 다른 곳으로 가실 분은 언제든지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본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약 일주일 정도 전이었었나요? 이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게 되었을 때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은 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내 금리를 0%까지 내리거나 혹은 그 이하로, 한마디로 마이너스 금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말로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하고 있지만은 미국 내에서 문 닫는 가게들, 그리고 이제 트럭 산업들, 트럭 산업 및 운송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산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가는 바로 이 경제의 건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런 산업들도 다 하나둘씩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전반적인 생산 산업의 지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구리 가격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경제 전문가라면 그런 내용을 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잘 대비를 꼭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 기반의 뉴스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것이고요. 지금 또 제 영상, 이 XRP 관련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불만이 가득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도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